네,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대외협력특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보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저도 모르겠네요. 정말 참 우연의 확률이 참 이게 기가 막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어제 그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말대로 우주의 기운이 다 몰려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예. 아무튼 근데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어제 저녁에 지금 통장 깐 거 보셨죠? 예, 예. 통장 공개한 거 봤어요. 예, 통장에 그 상세하게 지금 이렇게 그 뭐 돈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또 뭐 대변인 통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데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 윤기준 교수가 그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급히 팔 이유도 없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면. 예, 예. 근데 어제 통장 보면은 그게 이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곧바로 지금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월 12일 날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4월 15일자로 지금 남가자동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열린공감TV에서 얘기하는 그 전제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한번 좀 풀어보죠, 특보님. 네. 자, 일단 통장 내역 공개한 거 저도 좀 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매매 대금이 이제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가 이제 그 나오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애당초 이제 거래가 어떻게 성사가 됐는가부터 좀 하나하나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연결했던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형 동생하는 사이다. 일단 이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게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기사를 봤는데 김의겸 의원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목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취재로 밝혀진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아는 기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것 같고 네. 그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예. 그러면 특검 파견을 누구를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이 어떻겠냐라고 지금 이렇게 박영수 특검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기자가 네. 지금 이 김의겸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지금 SNS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예. 과연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김경진 같은 사람도요, 저 한 번도 못 보거나 또는 저하고 술 한잔 안 해본 사람도 나 경진이 형 정말 측근이다라고 저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네. 자, 근데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또 하나 이제 정황이 네. 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가 상당한 재산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그 이야기는 이게 뭔가 급하게 집을 산 정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점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그 매수인이 어떤 재무 상태에 있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네. 언론 보도만 가지고 보면 이분이 이제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거둔 걸로 보이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현금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어디 지금 포털에 올라온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기존에 목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목동의 아파트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연희동 단독주택도 지금 이게 구입을 하는데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 구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김모 씨라고 하는 이 매수인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추정입니다. 추측인데, 네. 네,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서 결국은 이 부동산 투기하는데 뭔가 좀 이게 전문적인 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집도 지금 살 때는 20억에 내놨던 거 18억에 사겠다고 해서 중간에 이제 이 복덕방에서 19억으로 이게 중간에서 샀는데 네. 현재 지금 한 30억 정도, 한 10억 정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보면 한 2년 만에. 예. 그래서 요런 어떤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단히 좀 눈이 밝은 분이 아닌가 그런 추측은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제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천화동에 3호인가요? 이제 사내 이사로 돼 있고 거기서 배당만 100억 넘게 받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대출을 받아서 샀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김모 씨 그분한테 김종배 앵커께서 제발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인터뷰를 해주셔야 물어보죠.
아니 뭐 기자들이 뭐 MBC 기자들이라도 좀 보내보세요. 그래요. 네.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정상적인 그 부동산 거래는 보통 잔금까지 다 치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치렀다. 앞뒤가 뒤바뀌었다. 이게 검찰총장 인사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의원님? 글쎄요, 그 후보 본인 워딩으로 본다면 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후보 본인은 이런 뭐 매수자가 누군지 또 뭐 며칠 날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은 지금 뭐 엊그제 저녁에 비로소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 그래서 후보는 아마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등기 일자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4월 12일 날 계약을 해서 수표로 지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네. 그리고 4월 15일 날 이 수표를 지금 입금을 했다는 것 같고 예. 중도금이 지금 5월 10일 날 2억 그다음에 5월 30일 날 7억 7천, 6월 3일 날 뭐 5천만 원, 그다음에 잔금이 2월 19일 날 7월 2일 7억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통장상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맨 처음에는 아마 이 매수자 김모 씨가 개인 명의로 사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개인 명의로 사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약서 작성일이 조금 처음에 이제 12일자로 계약금 수표 1억 8천을 받긴 했지만 네. 계약서 작성일이 지금 4월 30일자로 됐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 부친 통해서 들은 설명인 것 같고 예. 그 세부적인 등기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아직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무슨 의혹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애당초 이 문제를 이제 최초 보도했던 곳이 이제 열린공감 TV고 열린공감 TV에서는 이제 다운 계약 가능성도 이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의겸 의원도 바로 옆집 같은 경우보다도 이게 훨씬 쌌다. 또 이 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열린공감 TV가 처음에는 시세보다 높이 쳐줘서 뇌물 의혹이라고 했잖아요, 보면. 그러다가 이게 시세보다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밝혀지니까 다운 계약서 아니냐 하는데 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열린공감 TV가 주장하는 게 지금 뭐 평당 3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3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라든지 또 매일경이라든지 몇몇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그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가 있거든요, 보면. 네. 그 중개업자 인터뷰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략 한 2천에서 아마 2,500 사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평당 3,000에서 3,5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어떤 평당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때 2년 전에 거래를 전제로 한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운 계약서 의혹이다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는 그 뭐 지난번에 무슨 엑스파일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금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 매체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정말로 공교롭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게 그 특보님의 결론이십니까? 정리라면?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가 없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전에 세계일보가 이른바 이제 대검 문건이라고 한 거 공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추가로 문건을 추가 공개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 장모 변호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세 쪽짜리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네. 특보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보님은? 아니 그 기존에 이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에서 이걸 윤석열 징계 사유로 넣으려고 했다가 결국 못 넣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명했던 부분도 이게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다 보니 이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혹은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답변하기 위한 답변 자료로서 만든 문건이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니 이게 그 무슨 장모 변론을 하려면 이거 3장짜리 문건 만들겠습니까? 이게 주장이 어떻고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 반대되는 증거를 분석해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범죄 사실을 가지고 변론 요지서를 만든다면 최소한 30페이지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윤 후보 장모와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변론 요지서나 변론 문건은 사실은 수십 페이지짜리
이미 어떤 변론 요지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거를 무슨 이런 세 장짜리 개각적으로 이쪽에서는 이런 주장, 저쪽에서는 저런 주장, 그다음에 사건의 진행 경과는 이렇다라고 개각적으로 정리된 것이 물론 변론 문건을 이 대검찰청에서 공적 기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건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개요 문건도 만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질문을 하거나 네. 국정감사 때라든지 뭐 예. 이게 검찰총장이 뭐 국회 갈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국회에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언론에서 오보를 했을 때 상황은 이렇다라고 해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해놓은 문건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 그럼 윤석열 그 후보는 이것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후보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특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였습니다.